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또 코스피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코스닥만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된다. 온갖 언론에서 또는 이제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은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바로 옆에 있죠. 한국투자증권의 김철중 우리 연구위원님 모시고 대한민국 어떤 그 카지노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정부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밀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 육성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상장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이렇게 금세 건너오시는군요. 아, 네. 자, 오늘 먼저 저희가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 그 오프닝 코너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마침 또 이 대기업 그 총수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어떤 그 어두운 부분들이 또 한꺼번에 또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자, 검찰청에서 그 CJ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잡고 있다. 우리 머니투데이에 그 우리 검찰 출입하는 기자가 김훈남 기자죠. 네, 훈남이가 썼는데 자, 이게 사실은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특히 해외에서 여기에서 비자금 조성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특히 대검 중수부 중심으로 뭔가 이거를 뒤져보겠다 이렇게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오리온 그 그룹의 그 담철곤 회장의 그 횡령 혐의를 수사했던 그 당시의 최고 책임자인 이기남 법무장관이 퇴임한 이후에 오리온 그룹의 고문으로 영입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김은남 기자가 썼던 얘기군요. 참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현실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그 재판 얘기가 나왔죠. 어제 이제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 횡령 관련해서 그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유력한 그 어떤 피의자 중에 하나인 그 김준홍 그 베네덱스 이 대표가 전 대표 베넥스 전 대표죠. 김준홍 씨가 450억 원의 돈을 송금을 했는데 이것을 결정한 게 이제 최태원 회장이라고 또 말을 번복해서 또 진술을 했습니다. 이래서 또 이제 SK그룹이 반짝 또 긴장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는 회장이라든가 회장 일가는 직접적으로 송금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는 관여했는데 송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입장을 좀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재벌 오너들과 그 재벌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어두운 면면들이 오늘 한꺼번에 이제 부각이 되는데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많이 좀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CJ그룹 주가가 한 5% 넘게 빠졌다가 또 우리 또 투자자분들은 CJ의 펀더멘털에 무슨 영향을 미칠 거냐, CJ 같은 어마어마한 그룹에 이렇게 역외 송금이 아니라 역외 그 비자금 조성 이게 무슨 큰 대수냐 이래가지고 열심히 또 주가를 사서 주가가 지금 1.8% 하락하는 걸로 만회가 됐습니다. 우리도 옆에 계시는데 경제 민주화 시대잖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대대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그 대기업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전방위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박근혜 정부는 확실히
이 문제를 꼭 세수 확대 그러니까. 측면에서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역외계좌 문제라든지 계속 조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세수를 확대할 만한 부분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뭐 한때 빈축을 사기도 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혹은 활성화 부분을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조금 더 강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주가 조작이라든지 역외 계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조사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세청이나 네. 금감이나 100여 명이 넘는 팀들이 그러니까요.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뉴스 플로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CJ 요새 워낙 뭐 인기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네, 상장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김철중 연구원과 함께 떠나는 네, 아주 그 재미난 그 IFEG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잠깐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잠깐 좀 그림을 띄워놓겠습니다. 우리 김철중 우리 연구원 같이 보겠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IFEG라고 불리는 어떤 인천경제자유구역 어떤 사업 조망도죠. 이게 청라, 영종, 송도. 이게 이제 2003년 8월에 지정이 됐으니까 10년이 된 거예요. 10년. 네. 네. 그죠? 네, 10년이 이제 다 돼가네요. 이제 8월이면.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송도라든가 청라 이 지역에 가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저 복합 그 주상복합도 대단위로 들어서고 여러 가지 좀 개발이 좀 이제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영종지구 이쪽은 아직도 어떤 그 개발에 대규모 어떤 그 레저라든가 아니면 뭐 컨벤션 센터라든가 이런 유치를 해서 여기에 많은 이제 외국인 또는 이제 관광객들 또 투자자들을 유치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금 지자체 수장인 우리 인천 송영길 인천시장이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종도 이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좀 이 심사를 이제 통과 빨리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민간 기업들이 펀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해외 자금도 유치하고 해서 여기에 호텔, 쇼핑몰,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어서 또 부가 시설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카지노 사업까지 네. 좀 유치를 해서 좀 중국을 비롯한 뭐 해외 관광객들 또 투자자들을 대규모로 좀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외화벌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영종도 사업, 영종도 마이스 사업, 영종도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 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법에 관한 얘기는 우리 윤재식 PD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법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 이게 원래 관광진흥법상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좀 이제 조문들이 있습니다. 저 보면은 20조 4에 보면은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정부가 이제 허가를 하는데 어떤 투자자한테 허가를 하냐면은 뭐 투자 적격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호텔을 비롯해서 이제 경영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달러로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에 한해서 카지노업을 허가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게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여건이죠. 근데 까다롭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용평가 등급부터 투자 적격을 받기가 이 카지노 사업자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5억 달러 이상을 흔쾌히 투자할 만한 그 투자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시행령에 이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행령 사전 심사 청구, 이제 아무도 저렇게 사보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다가 이제 사전 심사 이제 청구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5억 달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10분의 1, 그러니까 5천만 달러를 납입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규정을 요건을 충족하고 그래서 이제 카지노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체부라고 하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저렇게 이제 10분의 1 이상 납입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전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송영길 우리 인천시장이 불만인 건 뭐냐면 60일이 지났는데도 요건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 질질 끌면서 아무런 그러니까 반대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고 합격 불합격도 아니 하면서 심사 중이다 자꾸만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건을 좀 충족시켜라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고 있으니까 우리 또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우리 송영길 시장은 우라통이 치미는 거고, 아니 이렇게 지금 홍콩, 마카오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샌즈 카지노, 윈즈 카지노 이렇게 끌다가 제가 마카오를 2006년, 7년 한번 가봤었는데 어마어마한 카지노를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을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삼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정말 사전 심사 서류만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이 다를 겁니다. 과연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는 게 맞는 거냐? 지금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IFEG의 영종지구에 이제 2개의 저렇게 투자자가 이제 사전 심사를 지금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 신청을 했는데 저게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문체부는 심사 중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 인천시 우리 송영기 시장은 답답하다 빨리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법조문,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이제 각 그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엇갈리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철중 의원과 한번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주 그 재미난 이제 리포트도 쓰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자, 이제 카지노 관련 사업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좀 많은 생각이 좀 엇갈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우리 카지노 사업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뭐 죄악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카지노 사업이 어마어마한 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외화벌이 사업으로 우리가 잘 꾸려갈 수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지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최근에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영종도 사업에 대한 어떤 카지노 심사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좀 돼 있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지금 한국의 카지노 주가가 좋은 거는 한국 특유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카오 카지노 주가들도 오르고 있고 라스베가스 카지노 주가들도 오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은 확실히 중국이 어떤 문화를 어떤 것을 소비하냐가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 됐고, 중국의 내수 성장 스토리에 가장 잘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의 도박 사랑은 사실 좀 유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시간이 상당히 길고 도박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카지노 매출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닙니다. 훨씬 더 도박을 오래 즐길 수 있도록 텍사스 홀덤과 같이 약간 긴 도박을 좋아하는 반면에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따거나 빨리 잃는 걸 훨씬 더 즐겨서 그런지 몰라도 순식간에 승부가 나는 바카라 같은 단기 도박을 훨씬 더 좋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인들의 이런 소비 성향 그리고 도박에 대한 사랑이 뭐 앞으로 도박에 대한 사랑이 예, 도박 사랑이 네. 앞으로도 훨씬 더 이어진다라고 보면 마카오에서 그렇게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억 달러? 한국도 예, 보통 그 지금 마카오에서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한 개 카지노에 2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충 6개, 7개가 2015년, 2016년에 다 완공되고 추가적으로도 더 투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자본이 중국의 취향 변화에 맞춰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뭐 한국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파라다이스 주가 제가 월봉을 보고 있는데요. 2010년에 2,500원 하던 게 지금 25,900원.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10배가 이렇게 쑥 올랐네요. 네. 아깝네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오리온 주가가 오르는 거랑 그 GKL이나 파라다이스 주가가 오르는 거랑 어떻게 되게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실 중국 공산당이기 때문에 카지노를 본토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박을 하고 싶으면 그 마카오를 가든지 아니면 한국을 오든지 아니면 저 멀리 호주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카지노에 가보면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대부분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도박을 엄청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도박 사랑 유별나군요. 제가 그 호주 카지노는 안 가봤는데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를 한번 가봤거든요. 수년 전에. 네.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확실히 좀 아까 우리 저 김영권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금 생활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전에 이제 아침 드시고 이제 설거지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카지노에 들르셔가지고 한 10달러 이렇게 두고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즐기신다고 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여가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당 이렇게 땡기는 베팅 금액도 아주 미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카오 갈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00달러 가져가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며칠을 놀 수 있다. 근데 이 마카오 가면 하루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훨씬 더 이제 중국인들이 화끈하게 땡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네. 중국이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카지노 사업의 입장에서도 그 뭐랄까 중국인들을 좀 많이 유치할 만한 메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중국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한다는 재미 자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의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그 정시 운항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움직이게 되면 정시 운항 자체가 불가피해서 마카오에 간다고 해도 사실 3, 4시간이 아니라 5, 6시간 그거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2시간 이내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리에서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라고 보면 한국도 충분히 카지노 사업으로 매출을 크게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사실 싱가포르에서도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뭐 매출액을 거의 50억 달러, 60억 달러 이상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한국의 입지 자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카오는 사실 매출의 90% 이상이 카지노 매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라스베가스와 같은 정상적인 도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매출이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쇼핑이나 쇼나 그리고 먹고 뭐 사고. 컨벤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평일에는 기업들, 비즈니스 고객들을 상대로 컨벤션을 유치하고 주말에는 그 도박을 사랑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라고 보면 한국의 그 카지노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컨벤션이나 카지노, 휴양 산업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문화체육부 이 공무원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할 내용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센즈 카지노가 실제로 마카오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지금 싱가포르에도 짓고 있죠? 센즈 카지노. 네, 센즈 카지노 지금 다 같은 지었나요? 경우는 마카오 마리나 있고. 베이 센즈 카지노라고 해서 상당히 큰데요. 사실 센즈 카지노의 지분 구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센즈가 그 지주사로 되어 있고, 센즈 차이나라고 해서 센즈 중국이 마카오 카지노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 라스베가스 센즈의 가치는 센즈 차이나가 대부분 그냥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카오의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 자체가 미국 전체 카지노 매출의 2배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는 거예요, 돈을? 매출이? 연 300억 달러, 그러니까 대형 카지노만 기준으로 집계하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워낙 소형 카지노나 그런 거는 다 집계하기가 힘드니까 대형 카지노만 기준으로 집계를 하면 300억 달러 마카오에서만? 정도고, 예, 그리고 라스베가스나 아틀랜틱 시티나 미국 전역에 있는 카지노 매출 다 합쳐도 179억 달러, 180억 달러밖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 카지노 업계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더 유치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이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 고민 끝에 이제 영종도라든가 이런 데 이제 뭔가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영종도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한국의 위치 자체도 그렇고 한국이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발전하는 단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글로벌 관광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센즈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중국 마카오에 투자를 했고 지금은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 잉여 현금 흐름이 10억 달러, 2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센즈 차이나 같은 건실한 카지노 업체를 유치할 수만 있다라고 보면 뭐 정부의 추경 예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카지노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키우는 거,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영종도나 이런 데에 뭐 윈즈라든가 센즈 카지노, 뭐 시저스 이런 데들을 좀 이렇게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막 좀 줘야 된다. 이런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쪽에 좀 많이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정책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로 바뀌면서 약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이스, 그러니까 서비스업 육성을 상당히 강조했던 만큼 카지노나 이 호텔 산업을 저버리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사실 서비스업에서 단기간에 투자를 하고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산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료나 의료 관광 호텔 그리고 카지노 휴양 산업 정도가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라스베가스에서도 흔히들 하는 얘기가 웨이터가 이렇게나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중산층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는 라스베가스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영종도 카지노 유치가 소득 분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족 웨이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제 등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제가 영종 프로젝트 이제 그림을 제가 이제 노트북에 띄워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내국인 전용 카지노도 있잖아요. 강원랜드에. 그렇다면은 지금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굳이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을 좀 영종도에 허가해 줘야 되느냐. 뭐 강원랜드도 있는데 그러면은 저 영종도 저런 데다가 좀 이렇게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도 좀 이렇게 허가를 해 줘서 좀 우리 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좀 이제 주말에 좀 바람 쐬고 가서 회 한 사를 하고 나서 좀 이렇게 기분 좋으면 좀 카지노 가서 좀 잠깐 한 번씩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좀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쉽게 투자할 수도 있을 만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과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그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문제는 좀 아니고.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센즈 차이나 그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센즈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투자하는 거 충분히 좋다. 다만 내국인 출입을 허가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싱가포르처럼 뭐 내국인 입장료를 뭐 10만 원 정도로 설정해 놓는다라고 보면 뭐 입장료가 10만 원이에요? 그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달러로 100달러 정도고 그게 한국 돈으로 한 7만 원 7만 정도라고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하는데 그 정도의 그 뭐라죠 허들을 설정해 두면 그 도박에 너무 빠지는 걸 좀 막고 그 돈으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로직으로 허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허가가 그러니까요. 된 데다가 2015년까지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에 한정하겠다. 그리고 사실 2015년이 된다고 해서 강원랜드의 독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그 계속. 강원 지역의 뭐 투표권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게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영종도권이 내국인 카지노로 바뀔 가능성이나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싱가포르는 저 청담동 클럽도 아니고 무슨 입장료를 이렇게 세게 받나요, 그거? 그러면 그 빈곤층이 아. 그 카지노에 붙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네. 자, 싱가포르 네, 빈곤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 카지노 관련주들 일종의 서비스 업종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좀 그 뭐랄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좀 아이디어를 좀 갖고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망한 업체사라고 하면 지금 센즈 차이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연 30%씩 증가하고 있고요. 연 30%씩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2년이면 매출액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2년이 아니라 3년이면 네. 매출액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센즈 차이나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은데 그게 밸류에이션이 20배, 21배 그러니까 PER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18배, 19배 정도로 사실 뭐 센즈 차이나의 밸류에이션 수준에 근접해 있다. 물론 앞으로 영종도 카지노권이나 뭐 카지노 확장권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들 그리고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높다는 건 확실하지만 사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파라다이스의 밸류에이션을 센즈 차이나보다 더 높게 주는 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이 급등할 거라고 보고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호재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의 내수 성장 스토리가 이어지고 중국이 갑자기 뭐 국내에서 카지노 허가를 크게 늘린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마카오나 한국 카지노나
한국의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성장세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거는 야. 단기적인 뷰에서 볼 게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중국 정부는 저 마약, 그다음에 그 도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집단 결사체 이 세 가지를 아주 그 불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정책적으로 그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자, 아까 저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가 쏙쏙 들립니다. 라스베이거스하고 아틀란틱 시티 네. 이런데 그 대형 카지노 매출을 통째로 합쳐봤자 180억 달러밖에 안 되고 마카오 대형 카지노 매출이 300억 불. 네. 네. 이 얘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약간 의아한 게 왜냐하면 실제로 그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라스베가스가 쇼나 그러니까요. 그 관광할 거는 훨씬 더 많이 되어 있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나 쇼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네. 있던 것도 망할 정도로 쇼는 그냥 네. 그런 수준에 멈춰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확실히 지금 중국의 그 관광객들은 쇼나 그런 걸 원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네. 카지노에 주력해서 카지노를 정말로 하고 싶어 한다.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는 야.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수학보에 여념이 없는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고위 관료 여러분. 자, 영종도 카지노 사업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해외에서 열심히 지금 이 도박 사랑에 여념이 없는 우리 중국인 부자들의 어떤 이 달러를 어떻게 우리가 유치해서 뭔가 좀 우리 살림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할지 좀 고민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